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6번째 페이지. 사학과 출신과는 완벽히 차별화된 역사 스토리텔링계의 인간 문화재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탁 치면요. 예. 문화재 훼손이죠. 인간 문화재 훼손입니다. 예, 네. 안 치겠습니다. 참 작년 연말에 진짜 전 국민들 기분을 굉장히 안 좋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시뻘건 스프레이로 이제 낙서 테러를 하는 그런 몹쓸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열받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국회의사당역에서도 스프레이 낙서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문답에서는 탐정 썬수호 썬 선생님과 함께 역사 속 문화재 훼손 사건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선생님, 반달리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반달리즘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보름달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정용 아시죠? 반대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약간 보름달의 한 50% 정도. 해프. 예. 이 반달리즘이 솔직히 말해서 반달과 보름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일단은 사전적 의미는 문화재, 문화적 예술품, 종교시설, 뭐 넓게 보면은 타인의 재산을 파괴, 훼손하거나 낙서로 더럽히는 행동을 말하는 뜻입니다. 네. 밴들리즘. 훼손 행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반달 보름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반달족이라고 하셨어요. 반달족. 보름달과는 상관이 없고 그 족도 상관없는 족이죠. 상관없습니다. 뭐 금음달족 이런 없는 거죠. 초생달과 예. 싸웠다가 졌죠. 반달족. 예. 반달족이 이제 게르만족의 일파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서기 5세기경에 유럽에서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뭐냐면 동쪽에서 훈족이 밀려와요. 예.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훈족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인데 이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유력한 설이 뭐냐면 훈족은 흉노족이다. 흉노족. 흉노족을 이제 훈족이라고 이제 그 음차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정설이거든요. 예. 요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국에서 이제 중국사 공부하실 때 가장 뭐야 공부 안 해! 때려치우는 시기인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위진남북조 들어봤다.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국지이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친숙하죠. 유비, 예. 관우, 장비, 위초고. 예. 요거 지나자마자 갑자기 이제 위진남북조 헬게이트가 열려버리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쪽은 북위란 나라가 들어옵니다. 네. 선비족이에요. 네. 선비족은 당대 최강의 북방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흉노족과 이제 선비족과 대결을 펼치다가 네. 흉노가 져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갈 데 없냐?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고 예. 서쪽으로 가면 땅이니까 네. 서쪽으로 우리 도망간다. 진흉노족이 진흉노족이 예. 서쪽으로 계속 땅이네. 가자. 예. 오예 땅. 그래가지고 흉노족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흉노가 그 스스로의 문자와 기록을 안 남겼기 때문에 네. 뭐 로마든지 아니면 게르만족 이 다른 나라의 기록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흉노족의 서쪽 이동과 훈족의 서쪽 이동이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이건 좀 유력하네. 유력해요. 솔직히 이제 사료적 증거는 없어요. 만약 박광일 선생은 이거 얘기 못 할 거예요. 지난주 새해 뭐 캠페인인가요? 캠페인입니다. 예, 박광일의 흠집내기. 사과. 예. 네. 근데 네. 이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의 독일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이 네. 당시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야만족이었어요.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셨죠? 네. 그 러셀 크로우가 맨 첫 장면에서 어느 숲 속에서 야만족들과 싸우잖아요. 예, 그렇죠. 밑에 자막이 이제 게르마니아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이요. 예. 거기 살고 있는 게르만족은 야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야만인인 게르만족을 더 겁나게 하는 민족이 이제 훈족이었거든요. 예. 훈족 때문에 게르만족이 더욱더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야! 우리가 야만족일 줄 알았더니 더한 놈들이 밀려와. 도망가자. 예. 그 도망가던 수많은 게르만족 분파 중에 하나가 반달족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반달족이 이제 게르만족이었는데 이 반달족이 서로마로 치고 들어오면서 네. 로마를 상당히 많이 약탈하고 부수고 방어하고 네.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반달족은 정말 파괴의 대명사다. 악명 높은 악랄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파괴한다는 것은 반달리즘이다. 아하. 이 반달족의 이름을 땄는데 예. 솔직히 다른 기록을 보면 반달족이 그렇게 파괴를 한 건 아니에요. 어. 오히려 반달족은 동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럼 좀 억울하겠네. 반달족을 제가 변호를 좀 하자면 예. 반달족은 죄가 없습니다. 반달 가슴곰도 아니고 반달족을 변호하고 있나요? 예. 그거를 명명한 예, 예. 로마가 약간 오해를 한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반달족 쏘리. 아, 근데 반달리즘 그 어원을 찾다 보니까 또 위진 남북조부터 가니까 이렇게 쉽게 또 풀이가 되네요. 아, 이게 사과 저신들은 역시 못 인간 읽어요. 문화재는 다릅니다. 네. 예, 사학과 너무 돈 좀 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수많은 역사학도들이 지금 듣고 아, 있습니다. 예. 쏘리. 자, 그럼 역사 속 문화재 훼손 사건.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사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의 기억에 정말 선명한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입니다. 정말 그 숭례문이 타버리는 게 중계될 때 많은 국민들의 가슴도 새카맣게 타버렸던 그런 사건인데. 이게 이제 2008년 2월 10일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설날 연휴 마지막 날쯤이었거든요. 네. 저도 마침 이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아, 정말요? 네. 오. 저 지금 숭례문 타는 거 아니냐고. 아, 불난 걸 보셨어요? 지나가다가 저도 그 차를 멈추고 거기서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예. 실제로 숭례문이 타는 걸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시민들이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전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랬습니다. 예. 누군가가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그렇죠. 질러가지고 이제 그 누각이 1층, 2층이잖아요. 네네. 2층 누각 같은 경우에는 90%가 거의 전소를 해버리고 1층 누각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가 전소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새카맣게 다 그을렸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2층은 뭐 폭삭 무너졌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 뭐 국보 1호 1호 자체가 뭐 그 중요도로 명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네. 등록 순서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는 국보 1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국보 1호 숭례문이 크리스마스 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에도 들어간다 그때 그렇죠, 알려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봤을 때 네. 정말 입에서 탄성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아쉬움에. 네. 그 당시 뭐 많은 소방 인력이 진화 작업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해주셨지만, 근데 당시에는 진화 작업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 대처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일단은 매뉴얼대로 이런 목조 건물, 특히 전통 목조 건물이 화재에 휩싸였을 때 네.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되는지 약간 뭐라고 할까 지식이 그러니까 교육이 없었던 건 확실해요. 네. 이런 일이 흔치 않으니까.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일반 콘크리트 건물 화재 때와 같이 네. 지붕에 물을 부은 거예요. 아. 낙수 효과 때문에 물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네. 그래서 지붕 2층 누각에 물을 뿌렸어요. 네네. 근데 네. 저는 전통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비 새지 말라고 네. 기와 밑에 석회를 발라요. 방수. 나무가 물에 취약하니까 방수를 해놨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예, 예. 한번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시면요. 네. 그 처마 밑에 내려가 보세요. 네.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래요? 우리 선조들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역시. 그래서 기와를 일단 기와 자체가 일단 방수예요. 네. 구운 기와가요. 네. 그러니까 기와와 그다음에 밑에 있는 목조 건물 사이에 석회를 바릅니다. 그래서 거의 100% 방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지붕 위에 아. 물을 뿌려봤자 밑으로 소용이 없네. 안 스며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일단 계속 2층에 물을 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위에 있는 불은 사그러들었어요. 네. 그래서 연기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방 당국이 그러면 큰 불은 잡았다라고 판단했는데 네. 진짜 불씨는 밑에서 불 타오르고 밑은 전혀 지금 물이 닿지 않았으니까. 밑에서 계속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보 1호인데 뭐 경비 인력이라든지 화재 감지기, 경보 시설 이런 게 그때 없었습니까? 일단은 그 CCTV가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그 CCTV를 관리하던 그런 그 경비 업체가 네. 뭔가 물체가 쓱 지나갔다는 것이 포착이 됐대요. 네. 근데 그 경찰 당국에 이제 신고는 안 한 거죠. 공식적으로 최초의 신고자는 지나가던 택시 기사분이 예. 눈으로 본 거예요. 누군가 쇼핑백을 들고 네. 숭례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네.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네. 이것도 바로 출동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출동을 지연됐구나.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지금 돌아와서 보면 좀 복귀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당시 이제 그 중구청이요. 네. 이 담당하는 중구청이 경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기요 우리가 무료로
이거를 경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무료요? 진짜요? 그럼 하세요. 낙찰. 낙찰. 했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무료로 해드린 대신에 전기 누전과 방화 등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면은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버린 거예요. 세금은 사실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돈 좀 절약하려다가 좀 잘못 경비가 허술해졌구나. 아이고 예. 그렇죠. 어쨌든 이제 사건 직후에 숭례문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복원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실측 도면이 있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는 원형 복원을 거의 했지만 네.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이 2층 문로에 있는 양녕대군이 썼다고 알려지는 현판이잖아요. 예. 양녕대군.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양녕대군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양녕대군이 원래는 세종대왕 형. 세종대왕 형이잖아요. 예. 그 킬방원 아들. 원래 세자를 양녕대군을 했는데 워낙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그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폐세자 시켜버리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제자의 자리를 줬잖아요. 네. 하여간 어쨌든 그 한글날 특집 때 한번 하시고요. 하시죠. 예. 네. 그래서 현판이 있었는데. 현판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양녕대군이 쓴 그 현판 저기다 불 붙으면 안 된다 네. 해가지고 이거를 떼려고 했는데 네. 너무 안 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강제로 떼는 과정에서 네. 이게 거의 무게가 100kg가 넘는 건데 무겁겠지.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요? 예. 다행히 귀퉁이만 나갔어요. 아 귀퉁이만 훼손됐다. 근데 그렇게 허술한가? 그럴 수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예. 그나마 오히려 잘 됐다고 해요. 그래요? 이걸 그나마 매뉴얼대로 이거를 떼려고 했으면 예. 이것까지 날아갔을 것이다. 오히려 빨리 떼우는 게 차라리 잘 됐다. 그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뭘 알게 되냐면 예. 그 사대문 도성에 있는 현판들 있잖아요. 네. 다 좌우 가로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숭례문만 세로로 위아래로 써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구나. 위아래로. 예. 이게 왜 그렇게 써 있냐면 네. 풍수적으로 봤을 때 네. 관악산이잖아요. 예. 지금 서울대학교가 있는. 있죠. 관악산이 불의 산, 화산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양 천도란 다음에 예. 이제 그 사대문을 다 만들었잖아요. 네. 풍수하는 사람들이 이거요. 저 강 건너에 있는 나중에 서울대학교가 들어오는 저 관악산이 예. 불의 기운이 너무 센 산이다. 저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서울도성에. 뭐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예. 광화문 앞에 네. 불을 잡아먹는 신인 해태. 해태가 불을 먹는구나. 를 딱 해태상을 박아버리고 예. 지금도 있잖아요. 해치요. 서울시 택시 다 있죠. 네. 예. 그리고 네. 숭례문 가장 가까이서 관악산을 볼 수 있는 숭례문은 불의 기운을 누르자 해가지고 현판을 위아래. 불을 찍어 누르자 세로로 그래서 숭례문만 있었구나.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숭례문이 화제가 나와버렸죠.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소나무가 필요했는데요. 예. 이게 일단 일반 소나무를 못 쓰고 아니겠죠. 예. 소나무를 벌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3년은 말려야 된다고 해요. 오래 걸리네. 마침 그때 이제 광화문을 복원하기 위해서 약간 그 벌목을 해놓은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일부 빌려와 가지고 네.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숭례문의 모습이 여러 곡절을 거쳐서 완성됐습니다. 당시 화재 발생 하루 만에 붙잡힌 방화범,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던 최종기 당시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네. 택지 개발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토지 보상이 적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10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네. 놀랍게도 10년형을 다 사시고 나와가지고 지금 나오셨어요. 생존? 네. 지금 10년은 확 다 살고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현장 검증 자리에서도 좀 망언을 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지 않았느냐, 문화재야 복원하면 되지 이런 식의 말을 해서 또 국민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왜 문화재를 노렸느냐라고 했을 때는 문화재가 오히려 경비가 허술했기 때문에 문화재를 노렸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이런 말했어요. 문화재는 사람은 안 다치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얘기해. 정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경비에 허술했다는 것도 우리의 책임도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1860년
2차 아편 전쟁이 한창이던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야오. 하오하오. 하오하오 시시. 따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자금성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아주 웅장한 건물 하나를 파괴해버렸다고요. 지금도 베이징 가시면은 뭐 다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다 여기 예. 가요 다. 예, 지금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썬킨 가이드입니다. 예. 베이징 기준으로 봤을 때 서북쪽,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 대학교 예. 근처에 있는 솔직히 베이징 대학교와 거의 붙어 있어요. 아. 원명원이라고 하는 중국 청나라 황제들의 여름 별장. 오. 아, 멋있나요? 지금은 거의 폐허가 돼 있어요. 아, 그때 파괴돼서? 네. 이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 왕실 별장이었냐면요. 네네. 황실 별장이 상상도로 남아있구나. 네. 예. 빅토르 위고가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모국인 프랑스에는 베르사유 궁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중국이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네. 청나라의 원명원이 있다. 아, 그 정도로 화려하고 멋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아편 전쟁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기에 이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가가지고 네. 원명원, 빅토르 위고가 그렇게 극찬했던 최고의 황실 여름 정원을 네.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아, 예. 지금 저 원명원 가시면요. 네. 빅토르 위고의 흉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위고의 형상이 있어요? 이거 뭐지? 왜 중국 뭐- 베이징 한가운데 빅토르 위고의 형상? 그 한마디 했다고? 아니요. 이 말을 했어요. 예, 예. 이 원명원이 박살났다는 소리를 듣고 빅토르 위고가 뭐 했냐면 예. 원데이 뭐 레미제라블도 쓰시다가 예. 나의 조국 프랑스가 네. 이렇게 미개한 나라인 줄 몰랐다. 아. 남의 나라의 문화재를 저렇게 박살을 내다니 어. 정말 부끄럽다. 아. 이 말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세울만하다. 이거를 이제 듣고 그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네. 고맙다고. 음. 그래서 빅토르 위고의 흉사를 정리다 세워줬어요. 예. 지금도 가면은요. 예. 절대 보고는 안 해놨어 저걸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네. 왜 안 했지? 영국과 프랑스의 만행을 아. 대대손손 난 알리겠다. 너희를 끝까지 수치스럽게 하겠다. 이 절대 보고 나지 말라고. 예. 100년 전에 네. 영국과 프랑스가 이거 한 만행을 보라고. 네네. 근데 저거요. 저도 저기 가이드를 하면서 많이 손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케어 가이드를 하신 거네. 네. 저 갈 때요. 네. 원명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가야 돼요. 여기는 어떤 곳이었고 이걸 어떻게 아편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박살냈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걸 보시고 가십시다. 이걸 설명 안 하고 가죠. 네. 욕해요. 여기 가이드님 왜 데려왔냐? 무슨 뭐 뇌물 받았어요. 여기 돌무덤에 왜 데리고 왔어요? 빨리 우리 설렁탕 먹으러 가시죠. 돌무덤. 돌무덤 뭡니까 이거? 아, 설렁탕도 패키지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아, 예, 그렇군요. 아, 근데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원명원이 화려했는가 하면 뭐 12마리 동물상이 차례로 입에서 물을 뿜으며 시간을 알리는 시계 분수가 있고 뭐 중국 최초 인공 분수가 있고 뭐 맞습니다.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12 지신상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 또 편집자님은 무슨 띠세요? 저는 말띠죠. 저는 돼지 꿀꿀꿀꿀. 아, 그렇군요. 예. 12개의 동물 머리가 청동 모양으로 돼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분수가 나오면서 시간을 알리는 그런 청동 12지상이 있었어요. 야. 이거를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싹 다 박살낸 다음에 네. 이걸 들고 가버려요. 아, 약탈. 약탈이에요, 이건요. 예, 예. 약탈해가지고 돼지나 이런 것들 한 5마리의 머리는 돌려주는데 아, 예. 2마리가 문제였어요. 2마리를 안 주나요? 토끼와 쥐 머리요. 왜 하필 토끼와 쥐였을지도 궁금하네. 미키마우스 좋아했나 보죠. 소유주가 네. 개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입생 로랑. 입생로랑? 아, 진짜요? 좋아하시는 브랜드예요? 아, 예? 네. 입생로랑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저 보이는 뭐가 토끼고 뭐가 쥐인지는 다 아시겠죠? 근데 약간 뭐가 약간이요? 오른쪽이 쥐인데 쥐가 약간 좀 돼지처럼 나왔네요. 예. 쥐 모독인데 이러면? 저게 이제 예. 입생 로랑이 저 2마리 갖고 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거를 안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이제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어요, 저걸요. 경매에 또 내놨구나. 내놨는데 네. 최고 입찰가를 당시 한 중국인이 예. 재벌이 저거를 입찰가를 써내요. 예. 입찰이 돼요. 예. 근데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 그 중국인 왈 이거예요. 예. 우리 중국 문화재를 돈으로 매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걸 낙찰은 냈지만 난 돈 안 된다. 멋있다.
쇼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요. 아, 돈을 안 낸 거죠? 돈을 안 낸 그렇게 거예요. 멋있진 않다. 예. 그래서 유찰돼 버려 이게요. 예. 나중에 근데 한 프랑스의 구찌 재벌을 운영하는 예. 또 크리스트 경미를 운영하는 한 프랑스 재벌이 네, 있거든요. 네.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네. 입생 로랑한테 저거 2개를 사요. 그리고 저거 중국 정부에게 무료로 그냥 돌려줍니다. 줘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은 좀 개념이 있네. 근데 그 개념도 개념이지만 예.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어떤 구찌 등등등 그 브랜드를 운영하잖아요. 돌려줄 테니까. 세계 최고의 시장. 그렇죠. 네.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문화재를 이제 훼손당하고 그중 거기 들어있던 걸 또 약탈당하고 그랬던 건데. 참 저거 아까 그 쥐랑 토끼 머리 저거 있잖아요. 네네네. 저거를 중국 정부가 반환해달라고 했어요. 네. 개인 소유는 당신들 문제고. 네. 당시 이제 입생 로랑 대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달라이 라마를 중국으로 허용하면 네. 2마리를 돌려주겠다. 갑자기 거기서 달라이라마를 중국 더 열받게 만드는 거죠. 한때 그 달라이라마 이슈가 됐던 그때인가 보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해외로 약탈당한 문화재 많잖아요. 이게 남일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일본 덴리대가 소장을 하고 있는 그 안견, 네. 이 그린 목류 도원도, 이 안평대군이 안견 이리 와봐.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네. 이거 네가 그려봐봐. 해서 그린 최고의 걸작이지 않습니까? 꿈을 그린 거구나. 꿈을 그렸죠. 예. 이거를 영화 노량 보셨나요? 노량이요? 노량 안 봤죠 아직. 거기 보면은 백윤식 씨가 나와요. 네, 시마즈. 시마즈 요시히로. 예.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걸 임진왜란 때 네. 목류 도원들을 약탈해서 일본으로 갖고 가. 그래요? 백윤식 씨가 가져갔어요. 백윤식 씨 백윤식 씨 돌려주세요. 근데 이게 네. 일본에 갖고 있다가 네. 부정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이 녹음 기준으로 최근에 네. 일본에서 다시 영구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건 네. 뭐 좋은 소식이네요. 백윤식 씨가 돌려준다고 했죠. 그 밖에도 뭐 병인 양요 때 프랑스에서 가져간 것도 워낙 많고요. 외교 장각에 있던 것 문화재들을 많이 가져갔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지심경 희해초대사의 왕호 천축국전도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의궤는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공격하면서 훔쳐간 건 맞아요. 의궤. 근데 직지는 이건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 당시 이 프랑스 외교관이 네. 골동품 시장에서 돈 주고 사간 거예요. 그건 좀 합법이네. 그래서 의궤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예. 직지는 약간 애매해져. 명분이 조금 없다. 돈 주고 공식적으로 사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직지는 아직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끝으로 아주 어처구니 없는 명화 훼손 사건의 현장 스페인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올라, ¿qué pasó? 올라, 세뇨리타. 17세기 스페인의 화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의 성모 잉태 복제화가 있었는데 이 그림이 뭐 그냥 훼손이 된 것도 아니고 복원 작업을 하다가 훼손이 됐다고요. 그라시. 왜 그랬나 모르겠지만 예. 이 명화를 소집하고 있던 수집가가 이제 그림의 때를 벗겨낸다고 해가지고 이 복원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예. 얼마면 되겠냐 했더니 복원 전문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160만 원. 160만 원? 좀 싼데? 엄청 싸죠. 예. 그래가지고 이 160만 원 오케이. 예. 왜 그렇게 싸게 불렀대? 이 사람이 예. 전문가 거의 사칭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림의 때를 벗겨대다가 예.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 자체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저기 지금 유튜브에 저희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왼쪽이 원작 이미지였겠죠. 왼쪽이 원작이고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더 친숙한 인상이 돼가는데. 그냥 어디 뭐 저희 이모 닮으셨어요. 동네에서 뭐 이모나 숙모나 흔히 있는 상으로 우리 성모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지워져가지고 예. 저기 잠깐만요. 제가 복원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예. 덧칠을 했는데 네. 덧칠을 하면서 그냥 숙모 마리아가 됐다. 숙모. 야 이거 방송 대상이다 이거. 숙모 마리아가 됐다. 그렇군요. 저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숭례문 때도 그렇고 좀 제값 주고 한 번에 할 때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160만 원이 말이 되냐고 저게요. 숙모 마리아가 돼버리죠.
그래서 다시 회화복원 전문가 제대로 된 사람한테 맡겨서 이제 복원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비슷하게 스페인에서 또 어처구니 없는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죠? 이제 스페인 북부의 한 마을에 모셔진 그 20세기의 그 예술 벽화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훼손이 됐는데요. 예. 이것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요. 그랬더니 한 동네 할머니 신도가 80대 할머니 신도가 나온 거예요. 네. 내가 한번 복원해 볼게. 문화센터 다니던. 문화센터. 예, 예. 내가 문화센터에서 이틀 배웠어. 예, 예. 일로 와 내가 했는데 네. 야 물감 갖고 와. 했다가 네. 예수님 얼굴을 예수 얼굴을. 오른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유튜브 전 혹성 탈출이에요. 아, 그러네. 약간 좀 유인원 스타일로 예수님을 만들어 버렸네요. 맞습니다. 아, 저건 좀 진짜 문제가 있다. 근데 그 할머니 참 80대 할머니 신도님도 예, 잘하고 싶었겠죠. 예. 일부러 그렇게 있지는 않았겠죠. 아, 예, 그렇습니다. 미안해. 시저가 나왔다. 예. 아, 이거 좀 웃기만 하기에는 좀 가슴 아픈 문화재 훼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도 스페인 나바레의 한 교회에서 16세기 성 조지의 목각상을 복원하는 과정 중에 이제 성 조지가 한 완구 브랜드의 캐릭터를 연상시킨 얼굴로 변해버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바 있다고 하는데 역시 복원은 아무나 하는 작업이 아니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요. 지금도 문화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잠재적 문화재 훼손범들에게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이 시간도 점점 이제 난도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한국어와 영어로 일침 놔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문화재 훼손을 꿈꾸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Don't. Come on. Come on, man. Don't. Okay? 그리고 복원은 제값 주고 맡깁시다. 예. Good price. 굿 프라이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전 세계 문화재 훼손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Thank you.